자, 금년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부동산 투자 결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강의가 기존 부동산에 대한 솔루션, 바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의 방향과 우리가 또 해당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자, 오늘 강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전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아직은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은퇴를 향후 한 7년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면 은퇴도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동산 자산이 아파트를 대전에 지금 보유하고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현재 임야를 세종시에 토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 바로 이 창고시설, 토지와 건축물이 같이 되어 있는 복합 건축물을 현재 700평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부동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잘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일단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토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토지 보유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토지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바로 이 상업용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보유 물건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차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여기가 이제 세종 이 자치시가 되는데 바로 인근에 임야 토지를 또 갖고 계신 분인데, 자,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부분이 그냥 보유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상책일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방법이긴 한데,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하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책에서 조금 상책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드려볼 건데, 자, 부동산에 대한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가격에 대한 투자 가치를 보는 건데, 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자, 어느 정도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느냐, 가장 가깝게 가장 약하게 보는 것이 2배, 그래도 조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배. 자, 이분 100배의 투자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 사례를 한번 세종시가 개발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토지를 가지고 이런 수익률이 발생했을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승 지역이 바로 신도시 개발에 되는 인접지역에 보유하신 토지들이 보통 2배 정도가 되고요. 10배 정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도시 주변에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결국은 주택단지로 변환을 주는 쪽이 바로 10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면서, 이 100배 정도 되는 부분은 신도시 안쪽이 아니라요, 신도시와 경계선 되는 바로 이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는 바로 도시용지 지역. 자, 이런 데는 주로 주로 상업용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 자, 3.3제곱미터 기준으로 2배 정도는 150만 원대가 한 300만 원대 정도 기준으로 가는데, 10배 정도 되는 거는 가격대가 일단 농지라든가 임야 쪽의 토지다 보니까 2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고요. 자, 이런 100배 정도 되는 거는 10만 원짜리 토지가 1000만 원이 되는 토지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세종 신도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신도시 개발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들어가기는, 이 개인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도시를 주변으로 도로와 연결되는 쪽에 컨셉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라는 것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각종 성격이 있듯이 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용도라든가 지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자기의 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해당 이 자아들이 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는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 자연 취락지구, 주거지역으로,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비도시 지역권의 이 도시 토지 용도 상향을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가 보통 도시권 하면은요, 사람들이 주로 뭐 지하철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는 이 도시권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토지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 상향이 되는 토지들을 확보만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수익 창출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가장 최대 수혜가 되는 것은 지금도 현재 농림지역, 자, 금년도 7월 말쯤에 바로 이 농지법 개정으로 해서 농지 투자 인재는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렵게 지금 법으로 또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런데 기존의 이 농지 같은 경우가 농림지역 해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용도 상향이 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 투자, 그래서 아직도 이런 쪽에 투자가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해서 신도시라든가 국가산업단지나 국가 도로라든가 철도가 계획되는 곳 아직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투자하면 무조건 다 사놓으면 돈 되는 거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드시 토지 투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준, 바로 그런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좀 분류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토지는 도로가 없으면 아시겠지만 맹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상당히 토지로서의 가치가 일단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몇 가지 특수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일단 맹지는 가능하시면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현황상 도로가 있는 게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게 있는데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거를 투자를 하셔야지, 현황상 도로가 있다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도로가 조금 있네라고 눈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이 현황상 도로만 보고 투자하셨다가는 50대 50 복골복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농지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로 이 또랑이라고 하는 국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국어들이 접해져 있는 부분들은 이게 대부분 이 국유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용허가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인접 토지도 내가 비록 맹지를 사더라도 혹시 도로가 들어가는 토지 바로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맹지라 해도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맹지 조심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공유지분 여부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보통 한 필지 토지에 소유자 한 명이 있는 것이 보통 기본적인 상식인데, 한 필지 토지에 공유지분이라 그래서 지분으로 보면 5명이 소유자가 되고 10명이 소유자가 되는 바로 이런 공유지분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 분할을 해서 오히려 분할된 토지에 내 필지에 내 소유, 1인 소유하시는 건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는 거고, 개발 안 된 분할 토지 조심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또 토지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존산지 같은 경우에 같은 임야라 그래도요, 준자가 들어가는 준보존산지는 상관이 없는데 보존산지라고 하는 이런 토지들은 거의 개발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개발 허가가 안 나는 토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보통은 하실 수가 없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공유지분이 있는 등기부 열람해 보시면 소유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은 이 규제인데 아시겠지만 자연보전 대상 토지라든가 뭐 수질보호권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과 관련된 거는 거의 개발이 안 된다. 그리고 군사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개발이 안 된다. 여기에 개발 제한, 가끔 그린벨트가 풀리는 해제되는 지역은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좋긴 합니다만 괜히 이런 거 보고 들어가시면 30년 그냥 묶여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 제한 구역
들어가시는 거 이것도 반대하고요. 문화재 보호 있는데 이것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가끔 보면 이런 혐오시설 이런 것들 좀 유치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시면 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의 토지들만 좀 조심하신다 그러면 토지 투자 가능하다는 얘기 드리고요.